시기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과 임무영 변호사님의 지인분들이 이 개소식을 환영하기 위해 속속 자리에 모여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개소식 준비에 매우 분주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신의 한수 현장중계팀 역시 그리고 임무영 변호사님의 이 개소식 현장을 궁금해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촬영을 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나가신 분이 누구냐면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 모두 아실 겁니다. 이 박세리 선수를 육성한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께서 또 임무영 변호사님의 지인분이시더라고요. 지금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께서도 이곳 법률사무소 개소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과의 인터뷰도 한번 따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안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현장중계팀입니다. 오늘 저희 신의 한수 현장중계팀은 30년 검사 생활을 마치시고 오늘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식을 한 임무영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 개소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변호사님, 제가 이곳 현장에 오니까 박세리 선수의 아버님께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님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보니까 임무영 검사님과 호영호재하시고 오래된 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관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오래전부터 워낙 인품이 훌륭하시고 동생들을 잘 아껴주셔가지고 제가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면서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안 그래도 딱 이렇게 만나 뵙긴 김에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임무영 검사님께서는 작년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유승준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실 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을 떠나가지고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게 민주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른 분들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 마음의 부담을 갖지는 않고 그냥 옳은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제 임무영 변호사님께서는 검사 재직 시절에 이프로스의 검사와 관련된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필력이 좋으시다는 소문이 있어서 무협소설도 제가 집필하신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글 쓰시고 본인의 의견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진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어떤 생각이 났을 때 그 생각을 그냥 글로 바로바로 표현하는데 사실 생각하신 것과 달리 글솜씨가 부족해서 항상 글 쓸 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잘 안 나와서 많이 고민을 하고 쓴 글이지 쉽게 쓴 글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글이라는 게 그 사람의 그 속에 품은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단인데 말은 요새는 디지털 사회라서 좀 기록이 되지만 말은 어떻게 봐도 좀 가볍게 흩어지고 정제되지 않는 면이 있는데 글은 생각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정제된 뜻을 밝히는 데다가 또 이게 일단 활자가 되면 생명이 오래 가서 항상 심사숙고해서 제 생각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 확고해지면 그때 가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검찰청에서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이요. 4.15 총선을 앞두고 회의를 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대놓고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총장이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지시를 했는데 중앙지검장이 그것을 뭉갤 수가 있느냐라고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 생활을 30년을 하셨잖아요. 이러한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 이례적이라는 게 면전에서 비판을 했다. 그것도 이례적이지만 그보다는 이성윤 검사장이 총장 지시를 거스르는 게 훨씬 이례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대검 회의 면전에서 광주지검장이 서울지검장한테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테니까 일단 발단은 이성윤 검사의 그 총장 지시 불복종이 정말 이례적이고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자체는 아마도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지나친 정권의 눈치를 보는 행태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를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검찰 내부의 분위기, 제가 또 어느 정도 사표낸 지 벌써 한 달 넘었으니까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는 없겠지만은 간접적으로 듣는 분위기나 제가 이해하는 경험 한도에서 봤을 때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건 그야말로 검찰을 개혁이라는 빌미하에 검찰의 수족을 사지를 다 끊어내는 무력화 정도 아니라 검찰의 존재 의의를 말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검사라면은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 정치검사를 제외하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모든 검사들이 울분이 아마 하늘을 닿을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검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장악을 시도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을 나오셨지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불법적이고, 그러니까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법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항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단계에는 이르렀다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국민이 그 결단을 내리셔야 될 진짜 비상사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을 이곳 용산에 이제 개소를 하셨는데요. 그 앞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실지 한번 포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용산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군복무도 용산의 국방부에서 했습니다. 이제 용산구에 전박한 거의 25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용산구에 대한 애착이 많고 그래서 이곳에 사무실을 개업하게 됐는데 굳이 용산구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중에 정말 자유를 침해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의논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희 임무영 변호사님께서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30년 동안 검찰에 몸을 담았던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공소장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3.15 부정선거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불법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정말 사건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덮어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정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진실은 언제가 밝혀진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번 공소장을 보게 되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터무니없을 정도의 표적 수사에 나섰다는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경찰이 이토록 정치화가 된다는 것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경찰이 정권의 충견이 되어서 자행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의 정치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정치화라는 것은 사실은 좀 관점을 달리 보셔야 될 게 경찰은 조직적으로 태생적으로 어떻게 보더라도 정치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현 시스템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제도는 검찰의 수사지휘인데 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박탈함으로써 결국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막아주는 유일한 보장 방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경찰은 영원히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그 정권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띠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국민의 권익 침해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시켜서 경찰의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도록 그런 제도적 보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를 다시 원상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원상회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것을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세력이 다수 세력이 됨으로써 제도를 다시 개혁됐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다시는 이러한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면밀히 잘 분석을 한 이후에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제도를 바꾸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신의 한수 시청자분들과 나라를 걱정하시는 자유우파 애국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찰 생활을 마치고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끝마친 후에 이제 오늘부터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변호사로서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피해자든 어떤 분이든 간에 법에 의해서 자신이 누려야 될 권한을 침해당하면은 그분들을 보호해드리고 그리고 또 잘못을 저지른 분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잘못보다 더 과다한 처벌을 받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는 변호사의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제가 공직 생활을 해왔던 기간만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갚아드리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잘못 나갈 때 우리 사회에 무언가 올바른 이야기가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올바르고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임무영 검사님의 이 변호사 개소식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임무영 변호사님의 이 지인분이시고 은사에 가까우신 분이신 것으로 제가 이제 추정이 되는데 정진규 전 법무연수원 원장님을 모시고 임무영 변호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제가 법무연수원장으로 있을 때 기획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임무영 검사 그때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기가 맡은 모든 분야의 거를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해서 외국에서 그 연수하고 들어온 검사들이 연수 발표할 때 임무영 기획과장이 참석을 하면 더더욱 긴장해서 준비를 열심히 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런 검사였습니다. 임무영 검사는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부장검사였는데 굉장히 정직하고 정의로웠습니다. 그 같은 직원들이며 검사들이며 교육받는 사람들의 그 잘못이 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반드시 지적을 하고 고쳐주는 그런 따뜻함과 정직함을 갖춘 그런 검사였습니다. 검찰에서도 많은 일을 했고 또 좋은 그 업무 실적도 남겼지만 앞으로 변호사로서도 그 정의롭고 또 깊은 법률 지식과 갖고 있는 해박한 경륜으로 좋은 변호사로서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아주 훌륭한 검사이자 또 훌륭한 변호사로서 아주 자랑하는 후배입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